안녕하세요. 개나 세진. 입니다. 와. 오늘은 학과 소개학과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를 세진님을 모셨는데요. 텍스타일 디자인 이름만 들으면 텍스트 디자인? 그럼 글꼴을 만드는 건가? 타일 디자인? 타일을 만드는 거. 예상도 못할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 말씀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본인과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텍스타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텍스타일 또는 타일 디자인을 배우는 과라고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변호와 직녀에서 직녀가 하는 일이 텍스타일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배틀점 이렇게 이런 짜고 거. 쿵쾅거리면서 짜고. 근데 이제 텍스타일이라는 학과가 우리 삶 전체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얘네도 다 직물이고 다 텍스타일인데 텍스타일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이 학과가 국내에도 되게 적어요. 인서울 대학권에서는 특히 많이 없어서 서울권에는 정말 손에 꼽히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의상 디자인 학과와 텍스타일 디자인의 차이점이 의상 디자인은 이제 직물을 가지고 의상을 만드는 학과고요. 네.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과는 의상에 쓰여지는 턴 그런 거를 만드는 학과죠. 인테리어 쪽에서도 이제 패브릭은 소파나 이런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텍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텍스타일의 인테리어나 의상 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타일 디자인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텍스타일의 가장 큰 갈래는 직조, 조형, 패턴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1학년 수업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해와 텍스타일 디자인 기초 수업을 듣고 있고요. 텍스타일이라는 분야의 기초 지식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텍스타일 디자인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캐드 재료와 기법, 염색 비빙, 니트 디자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텍스타일이라는 분야가 워낙 생소하고 직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제가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거를 만듭니다. 화려하고 멋있어요. 이게 본인의 취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것들 좋아하고 친구는 이제 담백한 걸 좋아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얘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의 종류가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가 그냥 아는 일반 면실도 사용을 하지만 소재가 되게 다양한 실을 많이 써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도 하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거 배틀 짜는 거를 이걸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옛날에는 배틀인데 요즘은 직기라고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똑딱똑딱이구나 요즘. 얘네는 직기를 사용해서 만든 이제 직물들이고요. 타피스트리라고 요즘 원데이 클래스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이런 직물도 있어요. 얘네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해서 요즘 되게 핫한 멋있어요. 아이템. 근데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이거는 일주일 걸리고요. 그냥 실을 누르고 계속 압축시켜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말 각 잡고 한 번에 하면은 한 12시간이면 하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 저는 걸렸고요. 얘네는 이제 한 번 짜는데 빨리 걸리면은 1시간 반, 느리게 걸리면은 4시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짜는 과정만 4시간이고요. 네. 이 여기에 거는 실을 기계에 거는 게 3시간. 그러면 이 전에 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아 그럼 와서 뭐야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짓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건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텍스타일의 가장 베이스이자 꼬신 위빙 수업에서 직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게 직조 수업이고요. 사종강 직기를 사용해서 본인만의 직물을 만들게 돼요. 패턴 수업은 텍스타일 캐드나 프린트 디자인 수업을 통해 핸드 드로잉이나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패턴을 디자인하고 랩핑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염색 수업은 2학기에 개설돼 있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염료로 다양한 소재를 염색하고 이제 제품까지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기법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기본 소양인 다양한 매테리얼과 기법을 실습하고 텍스처의 표현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니트 디자인 수업에서는 기계 니트와 핸드 니트를 사용을 하고요. 직물을 만들고 파이널로 제품까지. 보통 2학년 때는 이제 만들고 제품까지 파이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학년 때가 가장 본인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학년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학생분들마다 다 자신의 스타일이 너무 강하고 근데 그 스타일이 1학년 때는 물론 찾으면 좋겠지만 1학년 때는 아직 힘들고 2학년 때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통해 텍스타일을 더 깊게 이해하고 퀄리티 높은 작업들을 하게 돼요. 3학년 때도 위빙 수업을 진행하지만 2학년 때와 다른 건 8종각 집기를 사용을 하고요. 작카드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패턴을 만들고 설계를 컴퓨터로 한 다음에 원단을 추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소파나 커튼,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작카드는 크게 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파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보통은 작은 패션 어페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요. 만든 거는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핸드메이드 페어에 제출을 하고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텀블러백 또는 파우치, 가방 스트랩을 가장 많이 만들고요. 4학년은 최종적으로 졸업 전시를 위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큰 목표고 2, 3학년 때 배우는 직조, 조형, 패턴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져가지만 졸업 전시를 위한 과정들을 다 한다고 해도 무방한 학년이지 않나라고 선배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졸업 전시회에서는 막 소파 디자인을 하면 막 소파 들고 그쵸.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파도 실제로 있고 지금 예대 텍스타일 디자인과 교실에 가보면은 소파들이 다 있어요. 졸업 전시를 위한 것들이라서 붙여져 있어요. 졸업 전시 작품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계량인 것 같아요. 자기가 딱 주제를 정해서 사용할 것만 사면은 사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번복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은 이제 재료비는 무한대로 이제 늘어나는 거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부 꿀팁이라던가 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저희 과는 실기가 위주인 과고 필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색채학이나 헤드 수업 같은 경우도 실기로 시험을 보긴 하지만 거의 수업 그 내용과 작업 과정들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어렵지만 수업 시간 내에 가장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집기를 사용하는 위빙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에 작품을 못 만들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야작이라고 하죠. 야작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시간을 분배를 잘 해서 하면은 정말 짧게 끝나지만 아닌 분들도 대다수고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염색 수업 같은 경우는 염료를 학교에서 구비를 해줘요. 근데 그 염료나 다른 물체들이 다른 데서는 사기가 조금 부담되고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 딱 집중해서 염색 수업을 하면은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고 염색 수업 같은 경우는 꼭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색채학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을 해요. 근데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색채학의 가장 기본 자격증 같은 딸 수 있는 과정들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거의 실기 수업이 대부분이라 진짜 그 과정 수업 시간에 잘해야 되고 과제물이 중요하다는 거. 그냥 과정은 완벽한데 결과물이 별로. 그러면은 땡. 마지막 파이널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출석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과 학생들은 정말 출석이 다 완벽해서 출석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파이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친 4년을 거치고 나서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취업은 어디로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과의 장점이 진로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혹은 패션 분야에서도 텍스타일은 필수이기 때문에 선택폭이 넓어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요. 텍스타일 분야 하나로도 텍스타일 디자이너, 브랜드, 창업, 디렉터, 디자인 기획, MD,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선배님들 보면 휴학을 하고 스타일리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기 중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돈이 많이 드는 만큼 빨리 부자가 되시는군요. 과정이 정말 힘들다는 거. 그러면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전시를 많이 다니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실제로 못 가지만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박물관 등을 볼 수도 있고 영화 같은 것도 저는 많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즘 영화 말고 옛날 명작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보면 그때의 감성과 분위기를 추출을 해서 자신만의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과 상담을 해도 꼭 전시 많이 다녀요. 영화 많이 봐라, 책 많이 봐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핀터레스트 어플로 다른 작가분의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위빙을 검색을 하면,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외국 학교에서 나오는 작업물들이 되게 많아요. 핀터레스트는 거의 작가님들의 작업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 학생 개인의 계정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많고 학교 계정으로 올라오는 작업물들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고가 돼요. 외국에서는 국내 작업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한마디를 해주세요. 예대 1층에서 쿵쾅거리면서 막 이렇게 짜고 있거나 실을 막 풀고면서 욕하고 막 실 버리고 막 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신 것처럼 많이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되게 매력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재밌고 2학년보다는 3학년 때가 더 재밌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만족을 할 학과이고요. 사실 샘플이나 손바닥만한 사이즈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것도 분배를 잘 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요. 작업물들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저희과 되게 매력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타일 디자인과 꼭 오시면은 제가 정말 잘해드릴 자신 있고요. 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이렇게 오늘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저의 작업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무슨 작업을 하나, 돈을 얼마나 어디에 썼고 이상한 걸 만들었나, 이쁜 걸 만들었나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로 와주세요. 선배님 계정이니까 가셔서 그냥 바로 질문 다이렉트로 쏘셔도 되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본격적인 세진님의 작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취향이 다 달라요. 저는 조금 화려하고 중채도의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컬러들을 많이 쓰는데, 보통 집기는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로 집기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인 1집기나 3인 1집기로 팀플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 팀플이 주제가 딱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그 주제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친구와 같이 진행하게 된 주제는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사계절에서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사방신을 이제 모티브로 잡았고, 가지고 온 거는 사방신의 청룡, 봄이죠. 청룡이 봄을 뜻하는 사방신인데, 얘네가 이제 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청룡을 주제로 한 거고, 텍스타일은 제 묘미는 텍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만지는 거. 실제로 만져보시면은 용의 비늘같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실제로 들고, 파져 있는 것도 용의 진짜 비늘같이 표현을 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이 아니라 패션에 쓰이는 천이에요. 천을 잘라서 실처럼 사용을 한 거고, 텍스처가 다르게 얘는 딱딱하고 얘네는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뻔한 거보다 새로운 시도를 너무 좋아해서. 창의적인 인재시군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돈은 얼마 정도 드나요? 이게 실을 동대문에서 사면 물론 좋지만, 동대문 실은 다 제가 다 꼬고 만들고 이러는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실을 찾고 싶다 하면 해안역에 있는 샵을 가게 되는데, 그 샵은 이제 사장님이 직접 염색을 하기도 하고 직접 꼬아서 만든 실도 있어서, 조금 특이한 실을 사고 싶다 하면 해안역을 가서 사는데, 보통 사면은 1,000원, 2,000원, 3,000원씩 끊어주세요. 얼마큼 원하는지. 근데 보통 이만한 걸 한 뭉텅이 사면 이게 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을 사장님 염색을 한 거다 보니까 이 실을 또 똑같이 염색을 해서 이 똑같은 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실이 있으면 무조건 사요. 돈이 얼마가 되든. 그러면 4년 내내 써도 되고, 물론 4년 내내 못 써요. 제 생각으로 1년이면 다 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할 때는 3,000원씩 15볼 정도 산 것 같은데, 이 실로 이제 한 4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만 하는데 재료값만 8만 원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몇 개를 만들잖아요. 이번 학기에 이제 친구들이 작업이 좀 많아서 기본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많이 한 친구들은 뭐 15개. 그럼 한 학기에 거의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저는 약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스타일이라 돈을 조금 많이 쓰는 거지, 딱 자신의 딱 진짜 강하고 이것만 하겠다 하면은 재료비는 진짜 얼마 안 들고, 실이 학교에도 있어요. 많아요, 실이.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학교가 작업실에 실이 다 깔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실이. 그것만 사용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사용한 친구들의 작업물들도 진짜 좋아요.
시 선배님들이 이제 4학년 졸업하시면은 기부를 많이 아, 하고 물려주시고. 가주세요. 그런 거 받아서 작업하면은 돈은 진짜 절약할 수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요런 따뜻한 느낌. 이거는 탑피스틀인데 이거는 칭찬거리는 집기가 아니라 탑틀이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을 해요. 이거는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요. 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0,000원도 안 나올걸려나? 그럼 막 기계 말고 막 손으로 뜨개질하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손으로 뜨개질 배워요. 핸드니트도 배우는데 핸드니트를 중점으로 배우진 않고 기계니트를 중점으로 배워요. 기계니트는 취업을 해서 회사에 나가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기계니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다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핸드니트로 보통 목도리를 짜면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기계니트로 각 잡고 잘 짜면은 20분 예상합니다. 20분이요? 교수님은 뭐 10분 안에도 가능하실 것 같고 거의 기계 수준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진짜 잘 나요. 어. 그래서 이제 요만한 거 만들어도 그 3시간에 다 못 만들기도 하고 1인 1기계를 주나요? 지금은 1인 1기계 쓰고 있어요. 기계 니트 같은 경우는 분반을 해서 7명씩 수업을 해요. 중앙청원이 14명이고 7명씩 수업을 해서 한 교실당 기계 7개씩. 막 본인 기계가 망가졌어요. 그럼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고 남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안 돼요. 아, 유니트가 7개이기 때문에 제가 고장을 내면은 제 다음 시간에 그분도 못 자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장 날까 봐. 그래서 직기 같은 경우는 항상 다 구비가 돼 있어요, 학교에. 근데 기계니트 같은 경우는 뭐 잘 구비가 돼 있지 않고 조금 익숙해졌다. 너네가 고칠만 하다 하면은 한두 개 정도 요즘 놔주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교수님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고장 날까 봐. 왜냐면 고장내면은 이걸 회사에 보내서 가지고 오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리기 때문에 유니트가 조금 예민해요, 직기보다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작을 했고요. 주작의 약간 다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셀을 넣어서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면은 안에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색깔만 어둡게 쓴 게 아니라 DP를 할 때 이렇게 빛을 쏠 때도 어둡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쇠로 표현을 했고 미대생은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겠군요. 제 생각에는 잔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똑똑한 발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구 건데 이거는 아마 주제가 리틀 포레스트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서 한옥의 컬러들과 음식의 컬러들을 같이 넣어서 이게 마사, 뭐 면사 이런 거 같이 써서 사용을 하는 애들이고 친구들이 직기 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새로 줄일 경사라고 하는데 경사를 직기에 먼저 걸어요. 근데 이 면사와 이 마사의 텐션이 달라서 네. 엄청 꼬이고 잘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실을 여기 촬영장 기준으로 저 카메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엄청 꼬이고 끊어지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욕이 많이 느는 거군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막 실도 많이 날리고 해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비염이 생겼어요. 코피도 많이 이번 학기에 나오고. 자주 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실을 다 묻히고 다녀요. 예대 건물 밖으로 나가면은 무슨 실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데 엔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뚝뚝 흘리고 다니는데 2학년이 넘어서 보니까 이 실이 누구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반짝이사가 흘려져 있으면은 아 이거는 세진이 거다. 이러고 세진이가 여길 다녀왔구나. 세진이가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갔구나. 그래서 무조건 청소 잘해야 돼요. 얘가 청소 안 했구나. 들켜요. 욕먹기 십상이군요. 실이 정말 많이 붙어서 전철 타고 집 가서 도착했는데도 실이 다 붙어요. 고양이 붙어요. 키우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에요. 막 검정 옷 잘 못 그쵸. 입고. 네, 더 자세한 작품들을 보실 분들은 세진님의 인스타 가서 꼭 팔로우와 하트.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